자,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조교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특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면 되지, 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타당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이죠. 입력 차원이 100만 차원 벡터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뇌에 뉴런도 많은데 100만 개 정도 첫 번째 레이어 히든 뉴런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의 6승. 그러면 입력이 10의 6승 차원, 히든 뉴런이 10의 6승 차원. 매트릭스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의 12승. 10의 12승 됩니다. 네. 10의 9승 1기가죠. 저건 1테라가 되는 건가요? 1테라. 웨이트 하나당 4, 뭐 적게 잡아서 2바이트 잡죠. 2바이트 잡아도 2테라.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 층 쌓은 것도 아니고 한 층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MLP를 그냥 하는 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지금부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니까 그 풀리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게 별로 합리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이게 뭐 좀 뭔가 비현실적으로 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입력과 모든 뉴런들이 다 연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뉴런이 모든 픽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일부만 연결시켜 주겠다. 왜냐하면 얘는 요만큼에만 반응해 좋다는 거죠. 요만큼만 반응해 좋고. 아니 그럼 전체를 다 벌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높이 쌓으면 되니까요. 그 얘기 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 뉴런들은 너무 멀리 볼 필요 없다. 로컬하게만 보자. 하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뉴런은 요만큼만 보는 거고, 이 뉴런은 이만큼만 보는 거죠. 이만큼만 본다는 얘기는 연결이 그만큼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980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히든 유닛이, 히든 여기 있는 뉴런의 개수가 100만 개라 할지라도 하나의 뉴런이 10 곱하기 10 영역만 본다면 파라미터 수가 10의 8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뉴런을 입력의 모든 거와 연결시키지 않고 입력의 일부만 연결시키면 파라미터 수가 10의 8승. 뭔가 숫자가 그래도 뭔가 좀 현실적인 숫자로 바뀌었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봤더니 얘가 이 뉴런이 여기서 보는 거랑 이 뉴런이 여기서 보는 거랑 굳이 웨이트가 다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로컬하게 보는데 같은 웨이트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가 이런 모양을 찾는 거라면 여기서도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고. 아니 그러면 웨이트가 다 똑같아도 되는데 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다른 로케이션에서 이 스태티스틱스라는 건 어떤 입력의 패턴인 거죠. 같은 패턴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인데 필터 사이즈가 10 곱하기 10이라면 파라미터 수가 몇 개면 되는 거죠? 몇 개요? 100개밖에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나온 거죠. 거기다가 근데 요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파라미터 쉐어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45도 돌아간 엣지를 찾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라면
90도도 원할 수 있고 뭐 동그라미도 원할 수 있고 여러 종류를 원할 수 있겠죠. 그게 요 100이라는 숫자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종류의 필터를 쓰더라도 10,000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연결을 굉장히 로컬하게 재현하면서 그것들을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거고 대신에 여러 종류의 필터들을 쓰겠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특화된 파라미터인 건데요. 자, 이미지에 특화된 구조인 건데요. 이미지에 특화된 뉴럴 네트워크 구조인 건데요. 이미지라는 게 어떤 2D의 픽셀 배열인 거잖아요. 그런 어떤 특징들, 토폴로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엣지가 왼쪽 위에 있으나 오른쪽 아래에 있으나 같은 필터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그래서 로컬하게 본다, 파라미터를 쉐어링한다, 그다음에 뭐 여러 필터 세트를 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냐? 왜 컨볼루션이란 이름이 붙느냐?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이름은 아마 그 전공이 이제 전자공학이고 시노미 시스템이나 DSP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엄청 많이 들은 표현이죠. 컨볼루션. 여기서는 뭐 이미지의 컨볼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 저기 DSP 시간에 들었던 거의 연장이긴 한데요. 근데 이미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고 요게 이제 커널, 뭐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숫자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고 요 이미지 여기 얹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굉장히 부드러운 영역이에요. 하늘처럼. 그럼 9개 숫자 비슷비슷하겠죠. 왼쪽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고 오른쪽 1, 1을 하게 되면 스무드한 데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값이 0. 영향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고 오른쪽 1을 더해서 해가지고 하면 뭔가 차이가 큰 숫자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세로 방향 엣지들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내가 적당한 개수들을 곱해서 더하면 그 이미지 특징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 엣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좀 이름이 좀 잘 붙여요. 이게 좀 호라이전탈한 걸 찾는 거죠. 위아래가 다른 거. 위아래가 다른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는 마이너스 1이고 가운데는 4니까 주변하고 다른 거. 주변하고 다른 거 찾는 거. 이게 지금 다 9분의 1로 채운 거죠. 그러면 평균 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 픽셀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더하는데 저 숫자들이 어떤 배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이미지에서 뽑는 특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뉴런 하나하나가 이미지에 대해서 웨이트 곱하고 로컬하게 웨이트 곱하고 더해서 숫자를 뽑아낸다는 게 옛날부터 신호 처리한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컨볼루션하고 똑같은 거죠. 더군다나 그게 파라미터를 쉐어하면서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계산을 한다는 게 컨볼루션이 예전 했던 거랑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이름 붙일 이유가 없죠. 컨볼루셔널 정확히 말하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고 컨볼루셔널 레이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섞어 썼으니까요. 항상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뭐 엄밀하게 제가 생각하자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뒤에 딴 거 쓸 수도 있어요. 플리컨텍트를 쓸 수도 있는데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나 이상 들어가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 이 영상을 다룰 때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구조죠. 영상을 사용하는데 컨볼루션 구조를 안 쓰는 경우는 아마 그런 예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얘기인 거고요. 이게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자, 여기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기 필터인 거고요. 필터를 이미지 이렇게 올려서 엘레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더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 4 곱하고 나머지는 다 0이고 마이너스 4 곱해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요걸 한 칸 옆으로 옮겨서 한 걸 여기 써주고 한 칸 옮겨서 한 걸. 이게 예전부터 불러오던 컨볼루션인데 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랑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거죠. 10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뭐 100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컨볼루션 10번.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부르고 그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부터 필요했던 일이고 알고리즘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그 딥러닝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에 예전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컨볼루션 했다. 자, 요거 방금 보셨던 그 예제인 거고요. 요 개수들로 내가 영상에서 로컬하게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가우션 됐고요. 이건 뭐 조금 다른 예제인데요. 내가 지금 뭐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흰색은 숫자가 뭐 있다고 생각하시고 까만색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필터링하면 이런 영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변화를 겪는 것도 다 이제 이런 필터링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컨볼루션으로.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게 영상에 대해서 뭔가 작업하는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특징을 뽑아내는 거, 어떤 변화를 주는 거, 컨볼루션 기본인 거죠. 자, 요게 컨볼루션이고요. 영상 처리에서는 딱 저렇게 되는데 이제 딥러닝 얘기할 때는 아주 조금 바뀌는데요. 뭐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입력이 여러 차원이잖아요. 채널이라고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할 텐데 RGB 3채널인 거죠. 그러니까 플레인이 하나 있고 플레인이 하나 있고 플레인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럼 필터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채널별로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입력이 3채널이면 필터도 3채널이겠죠. 필터가 1층에다 뭐 할 거, 2층에다 뭐 할 거, 3층에 할 거. 3 곱하기 3 필터가 3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얘를 얘에 곱해서 다 더하고 얘를 여기에 곱해서 다 더하고 여기 곱해서 다 더하고 그걸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해가지고 결국 숫자 하나를 얻어내는 거죠. 네. 그냥 곱하기가 몇 번 필요하죠? 여기서는 곱하기가 27번 필요하죠. 27번 곱하고 뭐 26번 더해서 요 숫자 하나 얻어내는 거고 요 숫자 얻어내려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필터는 그대로고 또 이래서 이걸 얻어낸 거죠. 하나 더 얻어내려면 필터가 두 번째 필터인 거죠. 여기가 두 번째 필터로 땅 이렇게 얻어.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채널들을 쓸 거니까 컨볼루션은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의미상으로 이미지랑 같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얘가 잘 보세요. 얘가 다음 칸으로 갈 때 두 칸 이동했죠. 두 칸 이동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스트라이드라고 하죠. 이게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 이거는 뭐 스트라이드는 그냥 사람이 정하는 거죠. 뭐 내가 이건 지금 필터를 그냥 스트라이드 2로 한 거예요. 뭐 대부분 뭐 1이나 2인 경우가 많은데 뭐 3을 하셔도 되고 이게 스트라이드인 거죠. X축으로 방향으로 스트라이드 2인 거고 Y축으로 또 2인 거죠. 내가 X축으로 2하고 Y축으로 1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크게 바뀌겠죠.
그죠? 근데 스트라이드는 내가 원본 이미지에서 필터들이 스트라이드가 아마 영어 사전적 의미가 보폭일 거예요. 근데 필터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한 발 조금씩 이동하는 필터가 있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크게 점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스트라이드. 이거는 호라이즌럴하게도 스트레이트가 인 거고 버티컬하게도 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밑에 얹어서 하다 보니 이게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죠? 제가 이제 이걸 얹어서 하는데 그냥 원래 원본은 지금 5 곱하기 5예요. 5 곱하기 5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변이 안 맞으니까 필터를 얹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최초인데 내가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주변에 0을 채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제로 패딩. 제로 패딩.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제로 패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좀 더 작은 게 나오겠죠. 제로 패딩을 하겠다는 결과물이 좀 큰 게 나올 테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5 곱하기 5가 있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죠. 5 곱하기 5 이미지가 있어요. 스트라이드는 1이에요. 스트라이드 1. 필터 사이즈는 3 곱하기 3.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제로 패딩을 안 해요. 그러면 출력물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스트라이드 1, 3 곱하기 3 필터, 그 다음에 제로 패딩이 없어요. 그럼 출력물의 크기는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이게 아마 옵션으로 주면 보통 이제 그 텐서플로우 코드 할 때 컨볼루션 할 때 제가 이제 옵션을 주는데 바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valid라는 옵션을 주면 그렇게 될 거예요. valid한 거는 컨볼루션 값이 유효한 부분만에 계산하겠다. valid. 줄겠죠? 예. 아닌데 5 곱하기 5인데 3 곱하기 3으로 줄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옵션은 same이라는 옵션인데 제로 패딩을 적당히 해서 입출력의 크기가 똑같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5 곱하기 5인데 제로 패딩을 주변에 한 칸씩 해줬어요. 주변을 다 0으로 둘러싸는 거죠. 그러면 출력물의 크기 얼마예요? 저 5 곱하기 5 곱하기 이게 세임한 크기가 네.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세임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많이 딴 걸 많이 썼는데 생각하기 쉬운데 굳이 뭐 딴 걸 할 이유가 없죠. 세임으로 하면 제로 패딩을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해서 입출력 크기가 같은 거죠. 만약에 필터 크기가 5 곱하기 5예요. 그럼 제로 패딩 얼마큼 해야 되겠어요? 세임 옵션이었으면 똑같이 커널을 3 곱하기 3. 커널 크기가 5 곱하기 5. 커널을 5 곱하기 5. 똑같은 크기를 얻으려면 제로 패딩의 크기가 스트라이드 1. 그래야 똑같은 크기를 얻을 수 있겠죠. 제로 패딩을 4번. 제로 패딩은 4번 표현 좀 이상하고 위에 얼마만큼 0을 위로 4개. 그런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필터를 얹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예. 여기 5 곱하기 5 필터가 얹어지려면 0, 0, 0이 위에 2줄, 왼쪽에 2줄 있으면 여기서 5 곱하기 5 필터를 얹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두 줄에서 두 줄. 그렇죠. 그렇죠. 위에 2줄, 아래에 2줄, 옆에 2줄 예. 붙이면 되는 거죠. 이걸 뭐 자동으로 알아서 하죠. 그냥 나는 same이라고 쓰면 맞춰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컨볼루션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나오는 게 스트라이드, 제로 패딩 이제 개념은 확실히 잡고 있어요.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내가 얼마만큼 띄엄띄엄 이동하는지. 그다음에 제로 패딩이 없는 경우는 입력보다 출력이 작을 수밖에 없죠. 1 곱하기 1 필터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제로 패딩을 요즘에는 대부분 생각하기 쉽고 뭐 성능 드랍도 전혀 없어요. 그 드랍이 없는 이유는 뭐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제로 패딩을 해도 성능 드랍도 없고 생각하기도 쉽고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로 패딩을 해서 보통 입출력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는 하나 유명한 딥 뉴럴 네트워크 유명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역사가 좀 됐어요. 90년대 후반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딥러닝이 나오기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도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역사는 오래됐는데 최초의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저 알렉스 내신 거죠. 2012년인가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역사는 좀 됐다. 자,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넷이라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페이페이 교수인가요? 저 팀에서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 1000장씩 모아서 100만 장이나 셋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 있었던 거죠. 보통 그렇겠죠.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나오겠지. 해결책이 나오고 그거는 뭐 그런 경우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가방인데 뭐 이렇게 있고 이거를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이 있어서 문제를 만든 거죠. 이미지 넣으면 1000개 중에 뭔지 맞춰라.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른 방법은 잘 안 됐던 거죠. 뭐딱 100만 장이 넘긴 하네요. 근데 트레이닝 셋은 아마 100만 장을 주로 할 거예요. 뭐 평가까지 합쳐서 140만 장일 수도 있고. 뭐 지금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이미지는 달마시안이라고 하고 달마시안 어디 있는지까지 표기를 해놓는 거죠. 아마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 데이터셋들인데요. 그 파스칼 데이터셋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클래스가 수십 개. 그리고 이미지들도 왠지 좀 아이코닉한. 근데 이제 이 이미지의 라지 스케일 뭐죠? 약자가 이미지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니션 챌린지. 여기서는 이제 1000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뛰쳐나오는 거죠. 이게 뭐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뭔가 이건 외출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보틀도 이제 더 이상 아이코닉하지 않고 좀 아이코닉하지 않죠. 이게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이게 이제 스틸 드럼인데 이게 뭐 스틸 드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티셔츠라고 할 수도 있고 드럼 스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5개를 얘기해봐라. 물론 하나 얘기한 프로토콜도 있지만 하나 얘기한 프로토콜 명확하지 그냥 맞냐 안 틀리는데 5개를 얘기한 프로토콜은 5개를 얘기하고 거기에 정답이 있으면 정답 인정. 없으면 이게 뭐 억울한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거 갖고서 베이데이션 셋에서 테스트 셋에서 애큐러시 재는 거로 성능을 측정하죠. 로컬라이제이션은 아까 그 정답도 있었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틸 드럼이 정답이고 위치까지만 둘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둘 다 맞춰야지 이제 정답 인정이 맞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틸 드럼 맞췄는데 위치가 틀렸죠. 틀린 거고. 근데 이것도 5개를 얘기해요. 이건 여기에 있고 페르시안 캣은 여기에 있고 뭐는 여기에 있고 중에 하나가 이름도 맞고 위치도 맞으면 정답 인정.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건 위치도 맞았지만 정답이 요것만 정답 인정이에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죠.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얘기했으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어크로시를 재고요. 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 갖고 했을 때 이 정도 에러 레이트. 자, 1000개 클래스가 있는데 5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돼요. 랜덤하게 찍으면 애큐러시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에러 레이트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틀릴 확률이 얼마인 거죠?
5개 중에 하나 찍을 때 틀린 확률은 5분의 4. 아니죠. 지금 내가 5개를 찍었는데 예. 5개 다 틀리면 되는 예. 틀리는 거잖아요. 확률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에러 레이트가 지금 99.5. 99.5%죠. 예, 99.5. 그러니까 저 16이 뭐 지금 많이 내려가서 사람보다 좋은 거 맞는데 저 16조차도 사실은 높은 숫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찍으면 99.5인데. 그래서 뭐 이거는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한 거고요. 자, 에러가 30%. 그러니까 33%, 67% 정도는 내가 위치와 클래스까지 맞췄다는 거죠. 딴 방법들은 반타작이네요. SVM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SVM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뭔가 작은 규모에서 이건 좀 커가지고 뭐 별로 쓸모가 없긴 한데 여기서는 작은 규모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죠. 자, 그럼 슈퍼비전에서 어떻게 했냐? 7개의 레이어를 썼고 파라미터 많네요. 자, 뭐 렐루, 맥스플릭, 뭐 드랍업 썼고 입력은 224, 224 썼고 자 여기 나오는데 자 보시죠. 맨 처음에는 뭐 지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뭐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데 맨 밑에 입력 필터 크기는 11 곱하기 11. 그다음에 렐루를 썼다라는 거네요. 자, 11 곱하기 11 렐루를 썼네요. 그다음에 로컬 컨트라스트 놈을 썼는데 요즘엔 저런 레이어를 안 쓰니까 안 써도 잘 동작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안 쓰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맥스플링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하고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원래 알고 계셨던 풀리 커넥티드 원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MLP죠. 굉장히 규모가 큰 MLP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 많이 표시하기도 해요. 자, 이게 보시면 224가 보이시나요? 예. 입력 사이즈가 224 곱하기 224란 얘기예요. 위스 224, 하이트 224. 그다음에 칼라겠죠? 3.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두께가 보이시죠? 예. 그렇죠? 요게 11 곱하기 11 필터가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만들어진 거고 이 11 곱하기 11 필터가 몇 개 있냐 하면 요 그림상으로는 96개가 있는 거네요.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겠어요? 12 곱하기 11 필터가 3채널 입력에 동작하는데 96개가 있어요. 자, 계산 한번 해보시죠. 11 곱하기 11 필터가 3채널 입력에 동작을 해야 되고 그게 96개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요? 34,848개. 그렇죠? 거기에 바이어스까지 치면 얼마를 더하면 되죠? 96을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가 35,000개 정도예요. 많지 않죠? 그 숫자가 어디 적혀 있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저기 파라미터 개수예요. 되셨나요? 예. 자, 중간은 사실 계산해보면 숫자가 안 많은데 그거는 이게 GPU를 2개를 써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계산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됐고, 자 넘어가서 자 여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13 곱하기 256 채널짜리 이 숫자 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플리커넥트 레이어에 넣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필요한 파라미터 수는 얼마일까요?
자, 아니 뭐 이렇게 숫자가 크니까 저한테 부르세요. 얼마 곱하기 얼마? 256 곱하기 256 곱하기 169. 169. 13의 제곱. 예. 좋습니다. 13 곱하기 13 곱하기 256이 밑에 있는 숫자의 개수인 거죠. 피처 디멘전인 거죠. 예. 얘를 4096. 4096에 곱해야죠. 음, 17. 왜 이렇게 많죠? 잠깐만 어디가 13 곱하기 13. 여기도 GPU로 나눠서 이 계산이 안 먹히는군요. 그 뒤에 좀 이따 나와서 하고 그럼 여기다 하죠. 여기다 위에 요 부분만 하죠. 자, 지금 요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산이 틀렸다기보다는 이 그림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개가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4096 입력 벡터가 4096인데 프리커넥티드가 출력을 4096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였죠? 파라미터 개수가 4K 곱하기 4K죠. 예. 16메가죠. 예. 16메가 파라미터.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들어간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적은 거죠. 이쪽이 계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대강 얘네는 뭐 6천만 개 파라미터. 6천만 개 파라미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고 그러면 6천만 개인데 하나가 4바이트 잡을까요? 4바이트 FP30에 4바이트 잡으면 몇 메가죠? 240. 한 300메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크다면 크고 뭐 요즘 관점에서는 뭐 작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00메가? 뭐 이미지 아마 유튜브 추천 시스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한 거는 유튜브 비디오 추천 시스템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여튼 뭐 그 전체 그 시스템의 파라미터의 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페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페타 기가나 테러 얘기하십니다. 크제라도.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곱하기 몇 번 필요하냐는 거죠. 멀티플리케이션 앤 어큐뮬레이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의 핵심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숫자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핵심이 곱해서 어디다가 누적시키는 거예요. 어디 어큐뮬레이터가 있는 거고. 그게 몇 번 필요하냐는 거예요. 대강 얘기하면 곱하기 몇 번 필요하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 하나를 갖고서 처리하는데 832 그러니까 8억 3,200만 번의 곱하기가 필요한 거죠. 와. 근데 뭐 재밌는 건 우리 뇌에서는 좀 맨날 하고 있는 거죠. 사진 하나 볼 때만 저 정도 곱하기를 해서 그럼 곱하기가 뭐 우리가 얘기한 곱하기랑 좀 다른 형태겠지만 고양이네. 물어보죠. 자, 여기 예제 보여드렸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 5개를 뱉는 거고 정답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인정. 1점. 5개 뱉었는데 컨테이너십이 있었으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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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5개인데 두 번째긴 하지만 들어있었으니 1점. 1점. 0점. 아니 체리 맞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달마시안이 맞는데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정답이 철이라고 했으니까. 엘더베리 뭐 체리 비슷한 거 모양이네요. 허클베리도 과일인가 아세요? 허클베리? 여기서 없는데 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과일도 있더라고. 허클베리라는. 아무튼 여기서는 8개 중에 6개 맞춘 거죠. 70. 확률 70. 정확도가 70. 자, 이게 알렉스넷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알렉스넷. 아까 구조는 사실은 그냥 대강 얘기하는 거였고 이제 GPU 하나에 이게 다 놀라가서 GPU 2개로 나누다 보고 그러다 보니 파라미터 계산하는 방법 수가 달랐던 거죠. 아까 요 부분 계산할 때 우리 틀렸었죠? 예.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쪼개져 있었던 거죠. 이제 제대로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224 곱하기 224 이미지가 들어가고 채널 수는 3채널. 그 다음 필터는 11 곱하기 11이고 지금 여기에 48채널 여기 48채널
필터는 96개 맞죠? 예. 아까 계산하셨죠? 11 곱하기 11 곱하기 3 맞죠? 예. 여기서 해야 되겠네. 11 곱하기 3 예. 그 다음에 곱하기 96. 좀 꼼꼼하신 분은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요게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스트라이드를 안 쓰는데 일단 스트라이드 썼네요. 스트라이드가 4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밸리드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계산이 복잡한데 요즘엔 그 계산할 일 없어. 왜냐면 요즘 들어갈 건다 세임에 스트라이드 저런 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쉬워졌어요. 아무튼 대략 지금은 어느 정도만 보시면 되냐면 224 곱하기 224였죠. 스트라이드가 4예요.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물에. 50. 가로도 4분의 1 대략 예. 세로도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55 나온 거예요. 요 정확하게 55가 왜 나오냐 당연히 계산할 수 있지만 예. 굳이 지금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5 곱하기 55에 48채널짜리 55 곱하기 55에 48채널 두 개 나오죠. 예. 저걸 얻는데 곱하기 얼마 필요할까? 질문인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하면 쉬운 계산법은 좀 출력물의 숫자가 몇 개죠? 55 곱하기 55 곱하기 96이죠. 96.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의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 숫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곱하기 몇 번 필요했는지 생각하는 거죠. 필터 11 곱하기 11 곱하기 3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출력물의 크기가 얼마인지 딱 보고 하나 얻는데 몇 번 필요한지 곱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예.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얘 따로 해서 두 개 더 해야 되는 거지. 이제 GPU 따로 넣는 거예요. 예. 근데 필드 사이즈가 얼마야? 5 곱하기 5. 5 곱하기 5. 입력 채널은 몇 개? 48 채널. 자, 그렇죠? 예. 요 필터가 몇 개요? 이게 위에 128개. 밑에 128개. 총 대략 요 숫자 곱하기 요 숫자 곱하시면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곱하기 개수가 몇 번인지 비슷한 거로 계산하시면 얻게 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냐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죠. 만약 이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컨볼루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죠. 컨볼루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도가 높다면 저 계산이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 숫자가 중요하냐? 그건 아닌데 저 숫자를 써라라는 시험 문제는 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컨볼루션 이해했으면 쉽게 풀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보를 확 섞어요. 뭐 이게 따져서 계산하면 되는데 뭐 그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GPU 사이에 통실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요건 뭐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자 아까 계산이 틀렸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숫자의 덩어리가 13 곱하기 13 곱하기 128. 이 지금 몇 개의 뉴런과 연결된 거예요? 위에 2048, 아래 2048. 4096인 거죠. 13 곱하기 13 곱하기 128, 아래 4096. 여기에 곱하기 이렇게 되면 계산이 맞네. 잠깐만. 아까 똑같은 것 같은데. 계산 좀 해볼게. 이거 곱하기 누구 뺐어? 똑같은 거 같은데. 그렇죠? 뭐 네. 잘못 생각하거든요. 뭘 잘못 생각했을까요? 아니 여기서 지금 뭘 빠뜨렸냐 하면 요걸 빠뜨렸네.
맥스 풀링을 한다는 스트라이드 요 맥스 풀링은 이제 뒤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뭔가 숫자를 좀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13 곱하기 13 128인데 요걸 해서 13이 아니라 66이 되는 거예요. 66. 그러면 비슷해지나요? 맥스 풀링은 뭐 5분 10분 내에 나옵니다. 비슷. 네, 그렇게. 아까도 틀린 게 아니었군요. 맥스 풀링 빠지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미터의 수 정리한 거고요. 맞죠? 곱하기도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몇 번 곱하기 필요한지 계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쓰려면. 자, 이제 뭐 스토리가 긴데,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는 요 슬라이드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누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가 좀 길어요. 앞에 했었던 얘기 또 나오는데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죠.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알파고 나오고 그랬을 때 즈음에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페이스북에 언제 써? 뭐 이 사람이 올렸겠죠. 이 마코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오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오이 농사를 짓는데 오이를 몇 종류로 나눠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인가요? 오이를 이제 수확하신 다음에 걔를 이제 9등급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색깔, 모양, 뭐 신선도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부모님이시죠. 낮에는 열심히 오이 농사를 지으시고 밤에는 오이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니 그거 좀 알바 쓰시면 안 되느냐. 그게 전혀 이게 분류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분류하는데 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했지만 이 나이가 돼서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20은 넘었겠죠. 직장인이었으니까 30. 이제서야 이제 뭐 오이의 9등급 분류법을 알겠다 이런 식이니까요. 파트타임 못 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일이 복잡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오이 농사 맛있는 오이를 생산하는데 집중하면 되지 이걸 분류하는데 너무 에너지 쓰는 건 좋지 않아서 마침 한국에서 일본도 바둑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알파고를 본 거고 텐서플로우 뭐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가본 거죠. 아마 직장이 원래 엔지니어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 종사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요. 그래서 이 코드를 뒤에 코드 전문이 나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엠니스트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하는 코드를 다운받아서 바꾼 거죠. 10개의 클래스가 아니라 9개의 클래스. 뭐 입력 크기도 좀 바꾸겠죠. 그걸 바꿔서 한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아두이노로 이거 뭐 카메라 여기 있죠. 뭐 컨베이어 벨트 구동시키고 그럼 사진 찍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오는 건데요. 뭐 엄청 멋진 걸 기대하시면 좀 실망하실 텐데 뭐 그렇게 아주 멋진 건 아니고 제 느낌은 프로젝트? 학부생 프로젝트 같은 느낌? 자, 오일 저기 얹어놓고 저라면 그냥 차라리 내 눈으로 오일 깨졌네요.
그래서 광. 아 등급. 나름 잘 만들었네. 아니 잘 만들었죠. 훌륭하죠. 아니 이게 제 말은 뭔가 이렇게 프로덕트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진짜 프로토타입으로 잘 만들었죠. 진짜 기계를 만들었네. 엔지니어였겠죠 원래 네. 그 직업이. 원래부터. 오타쿠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 엠리스트 이제 보면 되겠지만 이게 내가 쌤만 모으면 0부터 9까지 구별하는 건 순식간에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오해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드도 뒤에 보면 되겠지만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해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한 줄 한 줄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스트라이드구나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저 아저씨가 컨토가 다운받은 코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엠니스트 딥 뭐였지 이름이? 딥 엠니스트 프로 엑스퍼트. 말씀드렸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면 0부터 9까지 판단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컨버션 듀레이터건 역사가 오래됐다고 했는데 그게 90년대에 엠니스 데이터셋을 위해서 나왔던 게 르넷이고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이 얀 루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루쿤이 만든 네트워크에서 르넷이라고. 자, 기본은 컨볼루션 하고 뭔가 디멘전을 줄여요. 샘플링, 맥스플링 줄이고 또 컨볼루션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 풀로 연결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쪽은 뭐 우리가 얘기했던 MLP랑 똑같은 거죠. 이쪽은 컨볼루션 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 요걸 만들어 가지고 썼고 그거를 똑같진 않아요. 요 보면 뭐 저 때는 저걸 수렴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았고 뭐 연산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휴리스틱한 절차들을 넣어서 수렴을 시켰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쫙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쓴 게 이건 거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쓴 게. 우선 이미지가 들어오면 28 그레이네요. 이거를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보시면 자 28인데 28 그게 똑같죠. 제로 패딩 해가지고 필터 크기는 얼마인지 뒤에 나올 겁니다. 5 곱하기 5 나와 있네. 5 곱하기 5 필터에 몇 채널이죠? 입력은 1채널이고 출력 32개의 필터인 거죠. 이거 800 나오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플링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죠. 우선 그냥 28 곱하기 28 14로 줄였다. 플링 뽑았다. 뭐 오퍼레이션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5 곱하기 5 필터를 갖고서 64채널이니까요. 파라미터 수가 5 곱하기 5 곱하기 32 쓰는 게 좀 낫겠죠. 32채널이니까. 그 다음에 114 이렇게 되겠죠. 걔를 또 맥스플링을 해서 14 곱하기 14 해상도를 7 곱하기 7로 나누는 거죠. 줄이는 거죠. 맥스플링 과정에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파라미터 필요 없다는 얘기는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에 대한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숫자가 64 곱하기 7 곱하기 7인 거죠. 얘를 그냥 1차원 숫자들 쫙로 생각해서 프리퀄리티 레이어에 넣는 거죠. 1027. 이 숫자가 아마 이 숫자겠죠. 그 나온 거를 10개의 클래스 자, 이게 르넷인 거죠. 르넷 이걸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거는 트레이닝 것도 다 앞에 다 했었죠. 소프트 맥스 쓰고 트레이닝 다 얘기했고 백프롭은 뭐 그레디언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맥스플링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르넷을 좀 이해하시기 뭐 95% 지금 달성하는 거죠.
CNN의 빌딩 블락은 자 생각해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커넥트 레이어, 그 다음에 맥스플링이 그곳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컨볼루션은 요 이미지 위에 필터를 얹어가지고 엘리먼트 와이즈 스타트 컨볼루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채널 고려해야 돼서 스타트 3개로. 그렇죠? 필터가 이렇게 생긴 거고 필터는 2개 있는 거죠. 3채널을 다루는 필터가 2개 있는 거죠. 그다음 맥스플링은 뭐냐? 요런 게 들어오면 이제 그 스페이셜한 공간적인 디멘전을 떨어뜨리는 거, 공간적인 레졸루션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2 곱하기 맥스플링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를 보고 가장 큰 숫자를 여기 써주는 거죠. 2 곱하기 2를 보고 가장 큰 숫자를 써주는 거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맥스플링을 스트라이드 2로 가동한 거죠. 2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만큼 보고서 그 2 곱하기 이만큼 보는 애가 스트라이드 2로 이동을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2 곱하기 2에 스트라이드가 1인 거면 출력물이 뭐겠어요? 3 곱하기 3. 자,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맨 첫 번째 숫자 뭐가 나오죠? 2 곱하기 2에 6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6 다시 7 7 좋네. 그 다음에 이제 3 3 3 4 그렇죠. 7가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맥스플링을 스트라이드 1로 한 거죠. 근데 이제 디멘전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보통 안 겹치게 많이 하죠. 근데 뭐 겹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2 곱하기 맥스플링을 뭐 스트라이드 3으로 했는지 3 곱하기 3 맥스플링을 스트라이드 2로 했는지 뭐 그랬었죠, 알렉스는. 예. 근데 그거는 뭐 상황 따라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산하기 쉬운 게, 왜냐하면 계산하기 쉽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능도 전혀 열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괜히 복잡하게 뭐 할 이유가 없이. 자, 에버리지 풀링은 뭘까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했어요. 2 곱하기 2에 스트라이드 2로 에버리지 풀링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4개의 값의 평균. 그쵸? 네, 값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맨 왼쪽 위에 숫자는 13, 2분의 13인 아니 4분의 13, 4분의 13. 예. 그렇죠? 자, 이제 텐서플로우 그 마코토가 다운받은 코드를 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코드가 몰라요?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게 하는 일에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는 거죠. 트레이닝까지 다 포함된 코드인데 물론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해서 피딩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실 코드가 좀 길죠. 그거는. 자, 그래서 뭐 코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만들려면 필터를 이제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겠죠. 필터 크기가 5 곱하기 5 곱하기 1이 32개 필요한 거죠. 그게 이거죠. W. 바이어스는 32개. 변수 선언한 거죠. 뭐 C로 치면 int 뭐 A, int B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써서 오퍼레이션을 쓰셔야 되겠죠.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컴프2D죠. 컴프2D. X 들어온 거를 아까 만든 변수 컨볼루션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렐로 통과시켜라. 거기에 맥스 풀링도 해라. 그 밑에 이제 이제 여기에 뭐 코드가 지금 보이시나요? 뭐 이건 이제 입력을 받을 공간을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고 필터 만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변수 선언해서 오퍼레이션. 두 번째. 자, 이번에는 5 곱하기 5 곱하기 32이 64개 필요한 거죠. 만들고 그리고 컴프 2D 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렐로 통과시키고 맥스 풀링 해라.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나요? 헷갈리네. 아무튼 간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64 곱하기 7 곱하기 숫자를 플리코인트에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2차원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 2차원 구조 간 거 그냥 1차원 구조로 푸는 거죠.
예. 그래서 곱하는 거. 예, 풀려서 그냥 매트릭스 곱하고 플랫하게 만든 걸 매트릭스 곱하고 방에서 더해서 네. 이 이제 프리커넥티드 레이즈 FC죠. 프리커넥티드. 또 그걸 갖고서 프리커넥티드 한 번 더. 프리커넥티드 한 번. 마지막에 여기 프리커넥티드 하나만 나오고 설명 없나? 하나가 다음 페이지. 여기는 없네요. 일단 프리커넥티드 한 번 더 필요하죠. 예.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라는 게 뭐 지금 뭐 100%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변수 만들고 컨볼루션 해라. 내가 네트워크에 레이어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럼 적당한 데다가 더 쓰시면 되죠. 요즘엔 더 쉬워졌어요. 그냥 컨볼을 쓰겠다. 뭐 필터 얼마로 쓰겠다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 정도는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저 정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했더니 보통 르넷으로 그냥 특별한 거 없이 하면 성능이 99.2%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99.2%면 만 개 중에 몇 개 틀린다는 거죠? 80개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때마다 당연히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른데 80개 틀린 걸 다 그려보면 저런 식이에요. 자, 볼까요? 이게 6 맞나요? 이게 사람이 기울는 봐도 거네. 이거는 1 맞나요? 구라고 할것 애매해. 같은데. 근데 9가 좀 더 9 좋아요. 사람 9라고 하네요. 이거는 사람 6 맞나요? 좋습니다. 사람. 6이라고 할 수. 이거 6 맞나요? 이거? 아니 그거 이게 이제 해가지고 80개를 보면 이거는 기계가 잘못했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잘못했네가 몇 가지 2, 3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한계가 99.7 정도인 거죠. 이론적인 한계가. 왜냐하면 사람이 봐도 이거보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2인지 7인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99.7이 이론적인 한계인데 아까 정도 코드가 99.2를 그냥 확 달성해버려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휴먼 레벨을 순식간에 달성한 거고 뭐 OE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OE 구별의 최고 경지 레벨의 조금 밑까지 문턱까지 그냥 순식간에 확 가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뉴럴 네트워크가 뭐길래 저걸 저렇게 잘하지? 뭐지? 왜 잘 되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잘 되고 나면 잘 안 될 때도 궁금하지만 잘 되고 나면 더 궁금한 거죠. 내가 써야 되는데 믿고 써도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컨볼루션 레이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이미지처럼 나오니까 그냥 그려보는 거죠. 그려본 거는 이걸 넣어봤더니 이거를 뭐 렐로 통과시키고 풀링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컨볼루션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렐로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잘 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려보라고 해서 그려본 거지. 왜 잘 되는 그런 거 없다고 지금 보고 저거서 어떻게 알아? 숫자가 지금 몇 개예요? 64 곱하기 10 숫자도 쭉쭉쭉쭉 했는데 그 숫자 모르면 제가 알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 필터들 필터 우리 아까 보셨죠? 필터들 5 곱하기 5 필터를 본 거예요. 32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필터 갖고서 여기 보면 여기 약간 흰색, 여기 약간 검은색이니까 이쪽 흰색 보면 뭐 좀 뭔가 이렇게 세로 방향을 좀 찾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위에는 흰색 아래쪽 검은색이니까 좀 가로 방향 찾는 거. 딱 거기까지 좀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필터는 이걸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필터가 켜지고 이 필터에는 결과가 값이 크고 여기선 작고 뭐 그렇게 되면 얘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건 오히려 그냥 몇 개 필터 갖고서 그냥 해본 거에서 그런 값다 그런 거지. 안 되죠.